지금 기억을 잘. 자, 그러면은 채팅창에 답 안 올라오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가 우리의 뇌가 변화하려면 대략 며칠 걸릴 것 같으세요? 66일. 아니면 뭐 3일. 3일은 이제 보통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21일. 근데 한꺼번에 제가 답을 한번 보면은 우리의 뇌는 필요하다. 그다음에 강도보다는 빈도. 잦은 자극이 우리의 뇌에 중요하고 대략 100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이거는 저도 사실은 제가 체험하면서 느낀 것이고 삼성 서울병원에 그 치매를 관장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그분들의 뇌를 살펴보면서 이제 뭐 100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보면은 우리의 뇌는 네, 맞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변화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긍정학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미지로 하면 더 강력하죠. 편안한 뇌는 회복 탄력성과 시옷, 미옷, 리을을 높인다. 뭘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소화력. 소화력. 자, 세 개 중에 혹시 아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제가 한꺼번에. 당연하다. 네, 맞습니다. 네, 저 감사하다의 반대말이 당연하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제가 계속 봐서 그런지 처음엔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왜 감사하다의 반대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일 것 같았는데 의외로 당연하다라는 말일까 궁금했었거든요. 두 개는 맞추셨는데 지금 네, 편안한 뇌가 우리의 실행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뭔가 결정장애가 있거나 뭔가 뭐 침체되거나 이럴 때 편안한 뇌 상태가 아닌 거죠. 이게 간단하게 이런 것도 나와요. 용돈을 받으려고 할머니 집에 간 거는 외적 동기잖아요. 그래서 외적 동기는 그 외적 동기가 사라지면 의미를 잃고 또 열등감을 우리가 이제 외적 동기가 주로 경쟁이고 그다음에 비교잖아요. 열등감을 느끼고 서로 견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내적 동기 또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실천과 기록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보고요. 이거는 저의 소회인데 스트레스나 이제 제가 66일인데 총 한 1월 27일부터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이제 감사일기를 언제부터 블로그를 발행했나 했더니 1월 27일부터 했더라고요. 한 100일이 넘는데 써보면서 100일이 넘는 감사일기를 써보면서 스트레스나 자극 자체가 없어졌느냐 하면 그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외적에서 오는 내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자극은 그대로 계속 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내가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화는 다스렸느냐? 자, 다스리지 못했어요.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이제 또 거기에 이제 우리가 화가 나면서 오는 자책하고 자괴감이 또 밀려오잖아요. 내가 왜 화를 냈을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너무 많이 느낀 거에 대한 자책과 자괴감. 근데 이제 제가 지나고 보니까 감사일기 쓰면서 깨닫게 된 것은 회복하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잘 들리시나요? 네. 방송이 되는구나. 이제 회복하는 시간이 짧아졌어요. 금세 이제 그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지 않고 그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계속 곱씹는다 그러죠. 되새김질 이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왜지 번아웃이 겪고 우울증에 빠졌나 했더니 이 자괴감이나 이런 거를 조절을 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다. 그때 이제 지금 감사일기를 좀 썼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금세 회복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뇌의 부정적인 자극 처리 능력이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0.3초 걸리는데 이 감사합니다 0.3초가 왜 나오지 않느냐. 저는 이거 사실 셀프 미션을 한번 했었거든요.
2021년도 고려학교 그 미션을 하면서 제 왼쪽 주머니에 열쇠 2개를 넣고 요거를 하루 종일 오른쪽 주머니로 감사합니다라고 누구한테 말했을 때는 오른쪽 주머니에 한번 넣어보자, 이동을 시켜보자, 이걸 했는데 너무 쉬운 거라서 제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처음엔 잊어버렸어, 난 잊지 않으면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못 하더라고요. 하루에 2번의 감사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잊어버려서 못한 게 아니고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잔뜩 쌓여있기 때문에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감사는 나의 부정적인 생각 습관을 바꿔야 이런 감사합니다라는 멘트도 자동으로 나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제 몸으로 실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일기 릴레이라는 것은 제가 블로그에서 공개적으로 감사일기를 쓰고 이것을 누군가의 감사일기를 릴레이하고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9배의 힘이 있었어요. 이제 릴레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앞선 주자가 뒷선 주자를 서로 격려하는 그런 활동이 있잖아요. 서로의 감사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이런 활동이 있거든요. 실제로 댓글이라는 효과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한 100일 정도는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감사일기를 꾸준히 3분 체인지를 꾸준히 썼는데 이게 글쓰기 같은 거는 어디 막 책도 내고 뭔가 이제 꼬대나게 뭔가 이제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카드 뉴스를 만들었다 하면은 좀 누가 예쁘다라고 칭찬해주고 뭔가 이제 외적인 어떤 게 피드백이 오는데 감사일기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3일 하고 33일 정도 했다 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해야 될 어떤 의욕이 떨어졌을 때 66일 릴레이를 시작했어요. 그때 릴레이를 시작해서 그전에는 그냥 혼자 감사일기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내가 당신의 일기를 릴레이하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놓고 허락을 받은 후에 제가 이제 그분의 감사일기를 저희 블로그에 링크를 하고 이런 활동을 했었고요. 이희래님이라고 여기 까만 글씨 보이시죠? 이분의 블로그를 3월 26일 날 릴레이를 하기 시작했고요. 마무리는 6월 4일 날 마무리가 됩니다. 66일 종료.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좀 기적적으로 좀 이름도 구수한 토속 된장 할매님이라는 분이 저의 일기를 릴레이 하시겠다고 댓글을 남기셨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나누고 싶었던 거는 요분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감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게다가 더 많은 감사를 이렇게 감사로 샤워를 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한번 갖고 나왔고요. 이거를 한번 혹시 감사일기를 제가 한번 눌러보면은 아무거나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요거 이제 이래님의 감사일기를 처음에 이제 릴레이 하는 거. 이건 저희가 이게 서두글은 나중에 추가를 했고 처음엔 아주 별거 아니고 이제 막 그 걸음걸이도 넣고 막 저의 감사 3가지를 넣고 이렇게 이래님의 감사일기를 링크를 했어요. 이때는 이분의 감사일기를 읽었지만 뭐 댓글을 남긴다거나 이런 건 없었고 이렇게 소소하게 시작했고 종료되는 날은 이렇게 조금 깔끔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래님의 감사일기를 릴레이하고 제가 오늘의 감사일기를 쓰고 이제 된장할매님께서 감사일기를 이어서 한다. 근데 이제 된장할매님은 이거를 감사일기를 링크를 하지 못하시잖아요. 77세시고 당신께서 국민학교만 나왔다고 댓글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을 보니까 이제 블로그를 들어가 보니까 된장이 한 수백 개 이렇게 쫙 놓여 있고 된장 하나 두 개 이렇게 놓여 있고 어제 그거를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께서 감사일기를 쓰시리라는 거는 확신은 했어요. 66일은 쓰실 분이다. 근데 좀 저의 감사일기를 좀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주시면 블로그 지수도 올라가고 좀
도움이 되거든요, 저한테. 그렇지만 그거는 못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어쨌든 좋다. 이제 내일부터 하시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요분 이제 나중엔 좀 발전해서 이분의 감사일기 제가 이제 릴레이 하는 분의 감사일기인데 그 안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링크도 해놓고 조금 다양해졌죠. 다양해지고 요분이 된장하느님의 블로그예요. 그분의 블로그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쭉 시골 냄새가 확 나고 좋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 한 몇 가지 감사한 내용이 이렇게 적힙니다. 저를 이제 뭐 링크하시거나 이런 건 못하고 여기에 제가 이제 댓글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남기거든요. 이렇게 되고 제가 이제 작년에 고려학교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밸런스 균형 있는 삶을 많이 추구하시고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와닿았고 좋은 책들도 많이 책들도 이제 성공과 자기 개발에 관한 서적이 막 붐이잖아요. 뭐 유튜브도 붐이고 이렇게 좀 막 느껴보면은 들어보면은 그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감사하기하고 뭐 질문하기, 목록 쓰기, 내가 오늘 재미있게 한 건 뭔가 이것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기왕이면 하는 거 재미있게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제가 글쓰기가 그때 재밌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한 것들 뭐 이런 것도 휴식한 거, 꿀 같은 휴식 뭐 이런 것도 재미있는 것이고 했는데 질문하기도 좀 어려웠지만 질문하기라는 건 자체가 또 우리가 또 좀 뭔가 책도 읽고 뭐 이게 아웃풋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질문이 돼야 되니까 안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별거 아닌 감사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열쇠 2개를 옮긴다든지 감사한 일 2개를 쓴다든지 굉장히 이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제가 여러 가지 열쇠 2개 미션도 해봤고 뭐 책을 작년에 2020 올해 출간을 하려고 했는데 출간을 아직 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이제 딱 멈추긴 했는데 거기에 뭐 행복통장, 관계통장, 놀이통장, 뭐 버킷리스트 이런 것들은 항목을 썼는데 감사통장 이때 올해 1월에도 감사통장에 관한 내용을 제가 차마 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워버렸어요. 못한 거 제가 이제 못한 스토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16일 종료는 6월 4일에 종료지 지난주에 종료가 됐거든요. TMI 한번 해보면은 블로그 감사일기 왜 했나 이제 막 여러 가지 뭐 질문도 좀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답변을 달아봤는데 일단은 작년부터 꾸준히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실 이제 제가 온몸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감사에 대한 어떤 샤워는 한번 받은 것 같아요.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가 부족했던 것. 근데 고려학교 3분 체인지 긍정학원하고 3가지 감사 미션 하면서 해야 된다는 인식은 있었어요. 올해 해야 된다. 또 제가 이제 그 3월 달에 교사 블로그, 제가 교사 한 몇 명 되진 않는데 그 선생님 블로거 모임을 개설을 해서 뭐 방장이랍시고 된 거예요. 몇 명 활동하시지 않아요. 근데 방장이 또 1일 포스팅을 안 남길 수는 없어요. 블로그라 보니까. 1일 포스팅을 남겨야 되겠고. 또 한 3월쯤에는 일반인들하고 이게 한 100명쯤 모이는 큰 블로그 모임을 가입을 했어요. 제가 블로그 이거 하다 보니까 뭐 내가 배운 게 있어요. 블로그 이제 모임도 좀 안내를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커다란 규모의 제대로 잘 운영이 되는 블로그 모임을 했는데 거기도 1일 1포스팅을 해야 됐어요. 근데 그쪽은 또 어설프게 할 수가 없는 게 다 막 뭐 파워블로그, 뭐 인플루언서 막 이런 분들도 섞여 있고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이 있고 막 이래서 좀 괜찮은 포스팅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2천자 쓰기를 좀 했었어요. 제 블로그를 방문하신 분은 알겠지만 2천자 쓰기를 좀 했어요. 이제 최성경 선생님 하시는 저거 있거든요. 글쓰기 하는 거 했는데
그것 또한 꽤 하고 2천자 쓰기 대략 이런 느낌이야 아니까 또 힘들기만 하고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또 재미없는 거는 또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감사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 했느냐, 왜 릴레이를 했느냐, 또 왜 감사일기를 선택했느냐 봤더니, 그 이제 일반인 블로그 중에 이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감사일기를 쭉 쓰는데, 제가 이제 뭐 종교인은 아닌데 항상 뭐 말씀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말씀으로 도배된 블로그는 안 봐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 올리시고, 그다음에 또 그 육아를 하시는 분이라 일상 블로그를 쭉 이제 감사 블로그를 쭉 남겨놓는데, 아 내가 좀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저런 거 좀 남겼으면 좀 행복해 보이고 시샘도 좀 나고, 이제 이게 너 잘났다 이게 어머 왜 이렇게 인스타 보면 막 너무 잘나서 닫잖아요. 근데 이제 블로그 이제 제가 보면서 꾸준히 그 사람의 블로그를 보니까 진실성을 알더라고요. 블로그도 장점이 정독을 하면 그 사람을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감사한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누가 감사하라 그러고 막 이러면 좀 이렇게 고개 돌리게 되고, 또 괜히 윗분들한테 감사 잘못 말씀 전했다가 일 더 맞고 부장 맡으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제 잘 표현은 안 하는데, 어쨌든 이분 블로그 보니까 행복해 보이고 긍정도 보였어요. 그리고 시샘도 좀 나고 나도 좀 좀 스토리 좀 쓰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이제 릴레이를 하게 된 게 제가 이제 쓰는 텐션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릴레이를 하기 시작했고, 새벽 시간의 장점 한번 TMI 해보면은, 아까 전에 최성경 선생님도 말씀했듯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장맘이다 보니까 저녁에 피곤한 상태에서 뭐 이렇게 뭔가 잘해줘야 될 것 같은 가족들이 막 이렇게 뭔가 이제 뭐 요구사항이 또 복합적으로 오고, 저녁 시간에 저는 이렇게 좀 멘탈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이기적으로 하면서 해봤더니 좋은 거예요. 새벽 시간에. 그러면 일기인데 왜 새벽에 쓰느냐 하는데, 이게 약간 일기이면서 좀 마인드셋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짜증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뇌로 변화하고, 그런 어떤 뭐 훈련이라면 훈련이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시간이 전날의 것들을,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책을 읽는 것도 좋아요. 책을 읽고 그 어떤 책에 있는 그 글을 쓴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어제의 나의 스토리하고 대화를 한다는 느낌? 어제의 나의 스토리를 쭉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감사거리를 발견하고, 이게 또 꼭 좋은 것만 안 써도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단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을. 그런 감사일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가 제가 어려운 거를 쭉 꾸어왔어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감사하기가 좀 더 어렵고, 근데 효과는 더 좋다고 해요. 남자들이 감사의 효과가 더 좋고. 아무튼 감사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뇌가 그 부정적인 것이 더 3배에서 7배 정도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30만 년 전의 뇌 그대로라는 거예요. 우리 문명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신호에 30만 년 전에 그 수렵 채취 시절에 그 어떤 불안감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본능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뉴스만도 벅찬데 세계의 그 여러 가지 막 사건 사고들을 접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개인화되고 또 메타버스화 되면서 그런 영향도 있고, 좀 누가 좋은 차, 내가 차 샀을 땐 즐거웠지만 금세 이제 이게 차가 오래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남이 좋은 차 사고 뭐 이렇게 예쁜 차로 바꾸고 하는 것들이 좋아 보이고, 이렇게 감사가 어려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늘 부정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지 않나, 이제 좀 점검을 좀 해볼 필요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했는데, 제가 집에 가면은 제가 좋은 일 있을 때는 아이들한테 웃으면서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꼭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짜증 부리고. 근데 제가 이게 감사일기 릴레이는 엄청난 그 빈도수가 높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 일기가 푸시가 됐을 때 읽어야 되고 댓글을 남겨야 되고 그다음에 그분의 댓글 그 즉시로 또 이렇게 리뷰를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라도 보고 한 줄이라도 좀 남겨놓고 이런 것들이 또 저한테도 많은 어떤 빈도수를 높였지만 제가 댓글 남기고 하는 그 간단한 뭐 잘 들렸다 갑니다 이런 댓글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서로 격려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쭉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있는데 여러 가지 뭐 호르몬 작용도 우리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이런 것들이 분비되고 옥시토신, 세로토닌 이런 것들도 분비된다. 그래서 언젠가 감사일기 릴레이 하시고자 한다면 바로 오늘이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현수 쌤 고생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또 다음 순서 이제 준비할 동안 한 5분 정도 쉴 테니까 이제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잠깐 쉬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발표도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많이 갔어요? 많이 했어요. 이 거기에서 홍보호 씨랑 같이 노래 너무 잘하세요. 네.